자, 이번 영상에서는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C언어 메모리 구조. C언어에서 배우는 메모리 구조는 동적 할당을 배우기 위해서, 동적 할당을 하기 위해서 메모리 구조를 알 필요 있다. 그래서 메모리 구조를 이제 보면서 정적 변수, 그리고 전역 변수, 그리고 일단 이번 영상에서 정적 변수, 전역 변수에 대해서 해볼 거고, 그 다음 영상에서 동적 할당에 대해서 할 거예요. 네. 동적 할당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 자기 참조 구조체 할 때 설명을 드렸죠. 자기 참조 구조체 공부하는 이유는 뭐 자기 참조 구조체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일단 저는 연결 리스트를 하기 위해서 일단 자기 참조 구조체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연결 리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포인터, 구조체, 메모리, 그래서 메모리에서 동적 할당을 알 필요 있다. 그러니까 연결 리스트 하기 위해서는 공부할 게 좀 많죠. 네, 그래서 이런 테크트리가 필요하다 설명을 드리고 싶고, 이거를 약간 포인터나 구조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연결 리스트 들어가면 많이 어려울 겁니다. 단순한 암기, 그쵸? 암기 문법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메모리 구조하면서 정적 변수, 전역 변수, 스태틱에 대해서 정적 변수, 스태틱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고요. 네. 전역 변수는 그냥 바깥에서 선언한 건데, 그런 변수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역 변수에 대해서는 제가 함수 할 때 설명을 드렸죠. 이번 영상에서도 조금 다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메모리 구조가 나오는데, 메모리는 이제 프로그램이 운영 체제로부터 이제 할당받는 메모리 공간이 있다고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제 C 언어든 뭐든,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 언어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죠. 프로그램 딱 만들어 놓고 딱 하려면은 결국은 프로그래밍이 실행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영 체제가 그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해줘요. 그래서 그 실행되는 공간을 램, 제가 지난 올렸던 영상들 중에서 이 부분을 다루는, 그쵸? 영상이 있었어요. 램 할 때 마우스라고 잘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제가 램 얘기를 하면서 윈도우 그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서 이 프로그램이, 그쵸? 램의 어느 정도 영역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얼마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간 영상이 있어요. 포인터 영상을 이제 시작하면서 메모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왜 메모리 주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주소에 대해서 얘기할 부분 필요했는데, 그거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운영 체제가 결국 그 프로그램한테 실행 어떻게 가능할 만큼의 메모리 공간을 주어준다. 근데 그 공간 안에서도 메모리는 각 영역으로 나눠진다 해서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보통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잖아요.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그러면 언어로 만들잖아요. 그럼 그 안에 코드가 있고 변수들이 쭉 있겠죠. 지금 저희는 어떻게 보면 스택 영역에 사용되는 변수만 사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 영상을 계속 보고 오신 분들은 여기 보이는 전역 변수나 적적 변수는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오늘 이제 이번 영상에서 다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정적 변수, 전역 변수 사용해야 되냐라기보다는 그 소프트웨어의 그 상황에 맞춰서 그런 스타일의 변수를 사용해야 된다. 근데 이런 스타일의 변수가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 필요할 때 사용해라,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일단 영역별로 보면은 코드 영역, 데이터 영역, 힘 영역, 스택 영역,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코드 영역은 실행할 프로그램의 코드 나와 있죠. 이렇게 데이터 영역은 전역 변수와 정적 변수가 저장되는 영역, 힘 영역은 우리가 다음에 배울, 제가 다음 영상 올린 내용, 동적 할당에 대한, 그쵸? 그런 부분들. 그리고 스택 영역은 지역 변수, 매개 변수 저장되는, 지역 변수, 매개 변수 많이 봤죠. 그래서 코드 영역은 실행할 프로그램에 코드가 저장되는 영역입니다. 텍스트 영역이라고도 불리고, CPU는 코드 영역에 저장된 명령어를 하나씩 가져가서 처리한다라는 거죠. 이게 머릿속으로 본인이 프로그램 연습했으면, 내 코드나 이런 것들이 이 영역에 저장되는 건가? 라고 계속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영역은 프로그램의 전역 변수, 정적 변수 이번 영상에서 다룰 거예요. 간단하게 다룰 겁니다. 크게 안 다뤄요. 예, 전역 변수와 정적 변수가 저장되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시작과 함께 할당되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소멸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룰 힘 영역, 동적 할당되는, 그렇죠? 사용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고 관리해야 되는 메모리 영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배열은 어떻게 돼요? 배열은 우리가 메모리를 잡고 사용하죠. 뭐 인티저 해가지고 배열을 10개 잡았어요. 예를 들면 그럼 40바이트를 잡아두고 그 안에서 값을 주거니 받거니 뭐 연산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40바이트를 가지고. 근데 동적 할당은 필요할 때마다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바이트, 필요할 때 4바이트, 필요할 때 4바이트, 필요할 때 4바이트. 그래서 40바이트 안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4바이트씩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제가 인티저 기준으로 계속 설명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메모리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뭐 한 100바이트, 400바이트, 뭐 4000바이트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됐는데 이 프로그램에 어떻게 보면 할당된 메모리는 그렇죠? 한계가 있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떻게 해요? 내가 동적 할당한 4바이트씩 계속 동적 할당이야. 필요할 때마다 할당한 메모리를 중간중간에 얘를 안 쓰게 되면 해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또 어떻게 해요? 메모리를 또 필요할 때마다 또 할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사용하는. 그래서 힘 영역은 그러한 영역, 즉 사용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고 관리해야 되는 메모리 영역이다. 힘 영역이. 그래서 메모리 공간이 사용자에 의해 동적 할당되고 해제된다. 그래서 힘 영역이 있는데 그 안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어. 단 이 안에서만 사용해. 대신에 뭐 넣고 빼고 쓰는 건 너 자유야. 배열은 어때요? 배열은 그 안에서만 사용하지만 동적 할당은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고 필요 없을 땐 버렸다가 나중에 좀 더 메모리를 딱 컴팩트하게 사용하다면 사용할 수도 있고 너프하게 사용하면 사용할 수 있고 약간 사용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택 영역,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해봤던 영역이죠. 지역 변수와 매개 변수가 저장되는 영역이라고 하니까 지역 변수는 메인 함수 안에서 선언된 변수도 지역 변수고 우리가 만든 함수에서 선언된 변수도 지역 변수가 되는 거고 매개 변수는 그저 파라미터죠. 함수 옆에 그저 함수 이름 옆에 있는 그런 파라미터. 그 변수들이 저장되는 영역이 스택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택 영역은 함수의 호출과 함께 할당된다는 거. 그리고 함수의 호출이 완료되면 소멸된다는 거. 네, 내가 만든 코드들이 이렇게 이 영역에 다 저장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데이터 영역과 스택 영역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스택 영역인데 스택 영역 우리가 함수 만들었죠. int sum이라는 함수 만들고 int x value로 할게요. 그리고 int sum하고 int value 정의를 하는데 뭘 하냐? int result라는 변수를 만들게요. 그리고 0으로 초기화하고 플러스는 value return result. 자, 이렇게 간단하게 더해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result라는 변수에다가 value를 그쵸? 계속 더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sum 해서 값을 1씩 줄게요. 그거를 제가 4번 정도? 3번만 할게요. 네. int 여기에 result는 여기는 메인에 있는 result 일단 구분을 좀 해놓을게요. 리턴 값을 닫아야겠죠. 그리고 결과값을 받을 때마다 출력을 해볼게요. 메인 리절트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놓고, 자, 여기서 스택 영역, 우리 아까 얘기했던 스택 영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스택 영역은 특징은 뭐예요? 함수 호출과 관계되는 지역 변수와 매개 변수가 저장된 영역이 스택 영역. 그리고 함수 호출과 함께 할당, 즉 여기서 그죠? 스택 영역의 할당, 호출할 때만 그쵸? 호출과 함께 할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함수의 호출이 완료되면 소멸. 그럼 여기 이쯤이지 않을까 싶어요. 리턴하면 함수 끝나잖아요. 그러면 함수의 호출이 완료되면 소멸.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제가 보여드릴 텐데, sum, 그쵸? sum에 값에 1을 넣었죠? 그쵸? 1 파라미터 매개변수 1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1이 밸류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리절트가 선언이 됐는데 리절트는 0으로 되고 리절트에 플러스 1을 줍니다. 그럼 리절트 1이 있다 리턴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sum 함수가 끝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sum 함수가 끝나게 되는데 리절트에 있는 1이 메인 리절트에 전달되면서 리절트는 어떻게 될까요? 네, 사라집니다. sum 함수와 함께 리절트는 이제 끝난 거예요. 없어진 거죠. 그리고 메인 리절트에는 값이 1이 되고 1이 출력이 됩니다. 결과가. 그리고 sum 함수가 또 호출이 됐네요. 그러면 또 스택 영역에 할당되는 거예요. 그 리절트에 1 주고 1 주고 호출이 딱 완료되면은 이 sum 함수 안에 있는 리절트에 그렇죠? 변수가 뭐랄까 약간 쉽게 표현하면 무용지물이 된 듯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소멸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함수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스택 영역이라 얘기는 안 했지만 지금까지 매개 변수와 지역 변수는 그렇게 스택 영역이 할당되면서 사용되었던 거죠. 정적 변수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자, 스택 영역은 함수의 호출과 함께 할당되고 함수의 호출이 완료되면 소멸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데이터 영역에 있는 정적 변수와 전역 변수는 뭐냐? 프로그램의 시작과 함께 할당이 되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소멸된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이 시작은 언제예요? 프로그램 시작은 딱 메인에서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된다 보시면 되죠. 종료는 언제예요? 메인이 끝날 때, 메인에서 끝날 때 라고 생각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예요? 지역 변수와 파라미터, 매개 변수의 차이가 확 보이는 거죠. 왜? 지역 변수는 함수리 호출이 끝나면 소멸되는데 정적 변수나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소멸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적 변수를 한번 사용해 보죠. 그러면은 얘가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교하기 쉽게, 자, 정적 변수를 먼저 할게요. 정적 변수는 sum 함수 안에서 선언해 볼게요. 이름 앞에 int, 자료형 앞에 static이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정적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 static int result, 이 sum 함수 안에 있는 리절트는 이제 지역 변수가 아니라 정적 변수가 되는 거예요. 정적 변수는 그 함수가 끝났다고 해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초기화가 또 실행되지 않아요. 초기화는 프로그램 종료할 때까지는요, 초기화는 딱 한 번만 시작하고 끝이에요.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래서 리절트가 1인 상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호출하네요. 2를 호출하고 또 호출하면은 초기화가 건너뛰어요. 첫 초기화 할 때만 초기화하지 그 다음부터 함수를 재호출하면은 스태틱 정적 변수는 어떻게 해요? 초기화는 건너뜁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리절트의 값이 2인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이 돼서 또 1이 플러스 되니까 3이 반환이 되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이 출력되는 거. 이게 스태틱 정적 변수의 특징이다. 그럼 얘는 언제 소멸하냐? 함수 끝났을 때 소멸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종료됐을 때, 즉 메인이 끝났을 때 소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전역 변수에 대해서 해볼게요.
전역 변수는 쉬워요. 그러니까 잠깐 이거 스태틱 지우고, 전역 변수는 이제 메인 함수 위에 우리가 보통 이 중괄호를 블럭이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함수의 영역이라고도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그 블럭 안에서가 아니라 블럭 밖에서 네, 선언을 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int, 제가 변수 이름은 좀 안 겹치게 할게요. value는 0, d n 한 다음에 얘는 전역 변수라고 좀 구분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전역 변수 처음에 0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미 매개 변수 밸류가 있네요. 언더바 글로벌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역 변수는 어디도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sum 함수 안에도 이렇게 value 글로벌에서 10을 할당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전역 변수의 변화를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는 10씩 더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코드 흐름을 좀 같이 볼게요. 자, 처음에 전역 변수 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sum 함수 호출되고, 이제 리절트는 아까 스태틱 아니에요. 그냥 지역 변수예요. 그리고 value 글로벌에다 10, 뭐 에러 안 납니다. 전역 변수는 밖에서 마음껏,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죠. 그냥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전역 변수 처음에 0이 나왔고, 우리 아까 똑같죠? 1 나온 다음에 전역 변수가 이제 10이 된 거 확인할 수 있죠. 아까 여기 함수에서 10을 더했잖아요. 썸이나 함수에서. 그래서 함수 바깥에서 선언해서 어느 함수든지, 그렇죠?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다. 단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 값 함부로 바꿨다가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제가 여기는 코드 지금 편집기, 이건 파일 이름이 clanguage print data.c 언어라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파일 안에서는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고요. 네, 전역 변수는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정적 변수와 전역 변수는 그래서 데이터 영역에 들어간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시작과 함께 할당되고 프로그램 종료되면 소멸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오늘 영상 말고 지난 영상까지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지역 변수랑 마찬가지죠. 예. 지역 변수는 스택 영역에 들어가죠. 근데 지역 변수는 함수 호출과 함께 할당되고 함수 호출이 완료되면 소멸. 그러니까 메인 함수도 함수예요. 그래서 지역 변수는 어느 함수도 호출을 할 때마다 할당이 되지만 함수 호출이 완료되면 소멸되는 특징이 가지고 있고, 정적 변수, 전역 변수는 데이터 영역에, 그렇죠? 프로그램의 시작과 함께 할당되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소멸되는. 그래서 정적 변수와 전역 변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데이터 영역을 힘 영역에 있는 동적 할당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약간 변수 선언할 때, 그렇죠? 뭐 스태틱이 됐든 전역 변수가 됐든 뭐가 됐든 변수 선언할 때마다 메모리 구조를 생각하면서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하는 거. 저는 이렇게 연습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언어든 메모리를 생각 안 하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네, 메모리 구조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